네, 안녕하세요. 분수의 대수 비교 부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94페이지고요. 자, 분수의 대수 비교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써있는 내용 간단하게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자료 해석 문제를 여러 번 풀었지만, 뭐 단순하게 비율이 얼마냐를 계산하는 문제를 좀 전에 봤다면, 그런 애들을 가지고 누가 더 크냐, 어쨌든 분수 형태로 주어지는 어떤 값들, 이런 비율들이죠. 자, 이런 애들 갖고 누가 더 크냐 대소 비교를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대소만 비교해야 할 때는 조금은 다르게 접근하는 게 좋겠죠? 계산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직접 백분율을 계산하는 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우리가 피할 텐데 이렇게 대소 비교할 때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계산하는 걸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비교하는, 물론 계산을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일일이 비율을 하나하나 계산하진 않는다라는 거, 그걸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너무 오랜만에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분수 a분의 b라는 분수는요. 자, 여기 나와 있지만 분자가 클수록 분모는 작을수록 값이 크다라고 돼 있죠. 분자가 커지면, 분자가 더 크다라면, 자, 우리가 근사값 계산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요 비율도 그대로 커진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자, 분모는 어떻게 했었어요? 분모가 커지면 얘는 작아진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근사값 계산할 때도 둘 다 올려서 오차를 상쇄하자.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즉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분수라는 건 분자는 크면 클수록, 분모는 작으면 작을수록 그 분수의 값, 그 비율이 커지는 자, 그런 애들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는 이렇게 뭐 문자로 쓰여 있지만 여기는 예시를 보면은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분자는 똑같은데 이렇게 분모가 더 크면 작은 거라고 했죠? 당연히 얘가 더 큰 거예요. 자, 여기는요.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더 크면 당연히 오른쪽이 더 크겠죠? 자, 얘는 어때요? 왼쪽에 있는 수가 분모는 오히려 더 작고 분자에 해당하는 숫자는 더 크니까 분모 분자가 둘 다 얘네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려주죠. 자, 그러니까 이런 패턴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누가 더 크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NCS 문제를 풀 때 조금 어려운 경우가 뭘까요? 바로 제일 밑에 있는 경우예요. 뭐냐면 분모가 상대적으로 여기가 더 크죠? 근데 분자도 더 큰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느 쪽이 더 큰지 그거를 좀 따져봐야겠죠. 한눈에 보이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 뭐냐? 자, 뭐냐면 분수 두 개를 가지고 대소를 비교할 때 이 위에 세 가지 패턴은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다만 이 마지막 패턴은 한눈에 비교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애들을 비교할 때 어떤 방식으로 비교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패턴이에요? 숫자가 작은 애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한쪽이 분모 분자가 둘 다 클 때죠. 뭐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비교 대상이 분모 분자가 둘 다 작을 때예요. 자, 어쨌든 이런 쪽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비교하는지를 이제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을 비교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여러분들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94페이지 먼저 볼게요. 자, 죄송합니다. 94페이지 먼저 보고 9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94페이지 하단. 자, 우리가 일단 어떤 두 분수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분모 분자를 비슷하게 맞춰 놓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런 두 개의 분수를 비교해야 된다고 해봐요.
한눈에 비교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비교를 조금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자를 비슷하게 맞추든 분모를 비슷하게 맞추든 어느 한쪽을 좀 비슷하게 맞춰 놓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여기에서 분자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고 분자를 비슷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른쪽 숫자에다가 분모 분자 곱하기 2를 하면 이렇게 될 테니까 지금 숫자를 비슷하게 맞춰줬죠? 분자는 거의 비슷한데 이쪽이 어때요? 분자는 더 크고 분모는 훨씬 작죠. 그러면은 계산하지 않아도 얘가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쪽은요. 분모를 비슷하게 맞춘다? 물론 여러분들은 보이는 대로 하면 돼요. 자, 분모를 비슷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애를 분모 분자 2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41 되고 여기는 32가 되니까 다시 공 하나 붙여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패턴이긴 한데 분모가 더 크고 분자도 더 큰 상황이죠. 같은 패턴이긴 한데 그 숫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각이 있다면 분모는 사실 거의 비슷하지만 분자가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크겠다라는 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냥 이렇게 놓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분모가 됐든 분자가 됐든 숫자를 좀 비슷하게 맞춰놓고 비교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할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금은 다른 방식들 한번 배워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95페이지 증가율 비교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바로 저는 이 표 부분만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증가율을 비교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렇게 A분의 B와 C분의 D라는 두 개의 분수를 비교할 때 오른쪽에 있는 분수가 분모도 더 크고 분자도 더 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얘네를 비교하는데 자, 만약에 A에 비해서 C가 알파 %만큼 더 크고 B에 비해서 D가 베타 %만큼 더 크다 라는 건 일단 원리니까 문자로만 봅시다. C는 A보다 이만큼 비율 더 큰 숫자라는 걸 말하는 거고 D는 B보다 이만큼 비율로 더 큰 숫자라는 의미죠. 만약에 이런 게 계산이 된다면 C분의 D를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지워지니까 좌변은 1이고 우변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베타가 알파보다 더 크다 라면 뭐예요? 이 분수가 1보다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큰 거고 반대로 베타보다 알파가 더 크다. 분모가 더 크다는 뜻이니까 더 작겠죠, 이쪽이. 무슨 뜻이냐?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래에 있는 걸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래에 있는 숫자로. 자, 여러분들 이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 88분의 97이라는 분수가 있어요. 근데 얘랑 비교하려고 하는 분수가 분모도 분자도 이렇게 더 큰 애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냐면 88보다 95가 몇 % 정도 더 큰지 97보다 111이 몇 % 정도 더 큰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 왜 하죠 지금? 계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몇 % 더 큰지를 너무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하면 계산이 어려워지니까 적당히 할 줄 알아야 돼요. 몇십 %보다 더 크다 작다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 88보다 95는 7 더 큰 숫자죠. 자, 근데 88의 10%는 8.8이잖아요. 그럼 8.8보다 조금 더 작게 차이 나는 거죠. 즉, 이 두 숫자의 차이는 10%가 채 안 되는 차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증가율 비교라고 했죠. 88에서 95로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10%도 채 안 되게 증가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 다음 그러면 97이랑 111은 어떻게 비교할까요? 자,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뭐 15%인지 20%인지 이거 정확하게 계산하진 않습니다.
자, 단지 뭘 보는 거냐면 결국엔 우리는 분자 쪽의 증가율이랑 분모 쪽의 증가율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크냐만 궁금한 거죠. 저희가 요 분모를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했어요? 10%가 좀 안 된다라고 비교했죠. 10%를 기준으로 비교했으니까 분자의 요 비율을 비교할 때도 10% 기준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10%보다 더 큰지 작은지 정도로. 자, 이때 14 차이가 나는데요. 이 14는 97의 10%는 9.7이니까 9.7보다 더 크죠? 10%보다 더 큰 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 다시 얘기하면 이쪽으로 가보면 지금 이 알파에 해당하는 값은 10%가 채 안 되는 값인데 이 베타에 해당하는 값은 10%보다 더 큰 값이에요. 그러면 이 분수가 어때요? 1보다 더 커지겠죠? 오른쪽이 더 큰 거예요.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간단하게 해석할 때는 지금 분모랑 분자가 둘 다 오른쪽이 더 커졌죠. 커졌는데 분모는 10%가 채 안 되게 커졌고 분자는 10%보다 더 많이 커졌어요. 자, 여러분들 분수가 있는데 분모 분자가 같은 비율로 커지면 비율이 달라지지 않죠. 그런데 분자가 더 많이 올라간 거예요. 분자가 더 많이 커졌으면 분수는 어떻게 돼요? 분자가 커지면 분수값은 커진다고 했죠? 비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연습이 조금 필요한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은 원리는 분모의 증가율이랑 분자의 증가율을 생각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크냐로 대수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요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비율을 우리가 너무 정확하게 계산하면 이 과정이 지저분해지니까 적당한 숫자로 비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래쪽에 있는 계산 연습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에요. 자, 여러분들 1번 볼게요. 1번. 지금 보시면 분자는 4 차이 나고요. 분모는 11 차이 나요. 자, 이 차이를 가지고 비율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19라는 숫자에 10%가 얼마죠? 1.9. 20%는요? 3.8이죠. 그거보다 더 크니까 어때요? 분자는 20%보다 더 큰 차이인 거예요. 20% 이상 증가했다고 보는 거죠. 분모는요. 여기에서 분모의 비율을 계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저희가 지금처럼 20%를 기준으로 봤다면 어떻게 해요? 얘도 20%보다 더 크게 증가했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82의 20%가 얼마죠? 대충 한 16점 얼마 아닌가요? 근데 그거보단 적은 차이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20%보다는 적은 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비교했을 때 분자가 훨씬 많은 비율로 증가했구나. 그러면 오른쪽이 더 큰 거야 라고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자,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롭게 느낄 만한 것들 한번 제가 해볼게요. 예를 들면 7번도 한번 해볼까요? 7번?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의 차이가 지금 48 차이고요. 요거의 차이는 31 차이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요 부분은 제가 얘기하는 거 암산으로 따라와 보세요. 거의 200이죠. 48 차이라는 건 20% 이상의 차이예요. 200의 20%는 40이거든요. 20%보다 훨씬 큰 차이죠. 얘를 이렇게 20%로 비교했으면 얘도 20% 기준으로 보라고요. 176의 20%가 얼마죠? 35 정도예요. 35 정도. 35보다 작네요. 분자는 20%보다 더 적은 차이고 분모는 20%보다 더 큰 차이예요.
아까랑 정확하게 반대로 나왔죠. 분모가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오른쪽 숫자가 더 작습니다.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비교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가도 돼요. 비교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번외로 뭐냐면 이렇게 분수를 비교할 때 요런 애들보다 이렇게 분모 분자가 좀 비슷해서 이렇게 거의 1에 가까운 좀 꽉 찼다고 할까요? 분수가 퍼센트로 치면 한 80%, 90% 이렇게 높게 나오는 애들이 조금 더 까다롭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1보다 198분의 198보다 분자가 지금 22 작죠. 얘는요 246분의 246보다 39가 작아요. 이거 가지고 비율을 따져도 돼요. 예를 들면 부족한 부분이. 예를 들면 20이 적다라는 건 비율상으로 한 11% 작은 거예요. 얘는요 246의 11%라고 해봤자 뭐 20 얼마 아니겠어요? 거의 얘는 한 15% 이상 차이 나는 거죠. 그렇게 약간 우리가 여사건 생각하듯이 더 많은 비율로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체크해서 얘가 더 작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이건 이렇게 보이면 하라는 건데 저는 굳이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아주 크게 좀 이렇게 1에 가까울 때는 부족한 부분이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하는 거고 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얘랑 얘가 지금 312 차이 나는데 312면 이 숫자의 3분의 1보다 더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이번엔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비율상 3분의 1보다 더 큰 차이예요. 이렇게. 자, 얘는 어때요? 자, 계산 정확하게 안 해도 151에 3분의 1이라고 하면 한 50 정도잖아요. 그 정도 차이라고 하면 얘가 200이 넘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이 안 되는 차이야. 자, 그럼 누가 더 큰 거예요? 분모가 더 많이 커졌으니까 이쪽이 작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비율을 이용해도 되고 분수를 이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런 비율을 계산할 때 너무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0% 단위로 몇십 프로보다 더 크다 작다 정도로만 비교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느 한쪽이 좀 그게 잘 보인다라고 하면 반대쪽은 그냥 그거 기준으로 똑같이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 분수를 이용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고 분수를 이용할 때도 대략적으로 그냥 더 큰지 작은지 정도만 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애매하게 나왔을 때는 어떡할까요? 다시 얘기하면 분모도 10% 차이가 안 되고 분자도 10% 차이가 안 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지금 여기에 적절한 예시가 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은 정확하게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결국엔 이 화살표 방향으로 대수 비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해볼까? 요거 숫자를 좀 바꿔보면 되겠죠. 예를 들면 얘가 203이야. 그래가지고 요것도 3분의 1보다 더 큰 차이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럴 때는 어떡할까요? 애매하겠죠. 비율을 정확하게 따지지 않으면 더 애매해지겠죠. 물론 이 안에서 다르게 가볼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있어요. 얘는 거의 6분의 1에 가까운 숫자고 얘도 거의 6분의 1에 가깝죠. 6 곱했을 때 1밖에 차이 안 나고 여기다 6 곱해도 1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럼 여기가 더 미묘하게 6분의 1에 아주 가깝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나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방향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비율을 비교했을 때의 장점 알려줄게요. 장점은 우리가 그동안 근사각 계산 연습을 많이 하고 어떤 분수를 봤을 때 대략 몇십 % 정도인지 비율을 이렇게 많이 가늠하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비율로 비교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 간단한 비율로 10%, 20% 이런 애들로 비교하다 보니까 암산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연습이 많이 되면. 그래서 저도 실제로는 이 방법을 제일 많이 활용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비율을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 조금 연습하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근데 그건 생각해야 돼요. 이 비율을 가늠하는 건 진짜 단순하게 이 분수의 대수 비교뿐만 아니라 백분율 계산할 때도 활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꾸준히 연습해 주시고, 다만 연습이 좀 덜 된 상태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고,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또 뭔가 바로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율을 따져서 비교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또 이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이 계산 연습 한번 직접 해보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네, 여기에서는 제가 뭐 증가량 비교법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여기도 이 표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증가율 비교법을 이용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런 분수를 비교할 때 분모는 얼마 차이 나니까 몇 퍼센트, 분자는 얼마 차이 나니까 몇 퍼센트 뭐 이렇게 갔죠. 그 증가율을 비교하더라도 얼마 차이 난다라는 그 차이를 어차피 우리가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만 가지고도 우리가 대수를 비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분모가 알파만큼 차이 나고 분자가 베타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C분의 D라는 분수를 A 더하기 알파, B 더하기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대수 비교할 때, 부등식에서 대수 비교할 때 이렇게 분모에 있는 애들 양변에 이렇게 똑같이 곱해주는 개념이죠. 곱해주면 얘를 여기다 올리고 얘를 여기다 올리는 이런 개념으로 비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좌변이랑 우변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풀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 A 곱하기 B에 해당하는 값이 양쪽에 다 들어가요. 그 얘기는 A 곱하기 B에 해당하는 값은 대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를 소거합니다. 그러면 얘네만 남죠? 이걸 다시 분수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파로 나누고 A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태가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애의 대소를 비교하는데 이런 애들의 대소 비교는 사실 이거의 대소와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이게 우리가 근사각 계산했던 거랑 똑같아요. 뭐냐면 200분의 100에다가 우리가 어떤 숫자를 더한다고 했을 때, 자, 원래는 요 비율에 맞춰서 2분의 1 맞춰서 여기다 2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3 더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더 커지겠죠. 그쵸? 여기다 1 더하면 여기가 더 작아질 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여기다가 만약에 4 더하고 3 더하면 이 비율이 원래 숫자의 비율보다 더 크니까 오른쪽이 더 크겠죠. 같은 원리예요, 결국엔. 결국엔 똑같은 원리가 계속 돌고 도는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 이 밑에를 보세요. 자, 분모는 7 차이, 분자는 14 차이 나죠. 큰 숫자를 바꾸는 거예요. 이걸 잘 봐요. 치환한다고 해요. 치환. 자, 이거를 큰 숫자로 바꿔요. 7분의 14라고. 어떤 강사님은 용병법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가르치기도 해요. 대신 용병을 우리가 데려와서 대신 비교한다는 뜻이에요. 이 숫자 대신에 분모 분자의 차이를 이용한 그 차이를 이용한 비율 7분의 14로 이렇게 바꿔서 대소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가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준다면 얘는 2고 얘는 1보다 조금 큰 정도니까 오른쪽이 더 크겠죠. 그러면 여기도 오른쪽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이 부등호의 방향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 바로 밑에 여러분들 계산 연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전 페이지에 있던 계산 연습 세트랑 똑같은 애거든요. 똑같은 애를 이번에는 분모 분자의 차이를 이용해서 비교해 보라는 내용이에요. 자, 저희가 아까 했던 것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아까 1번이랑 7번 했었죠? 자, 1번이랑 7번 했었는데 1번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분모 11, 분자 4차이 나죠. 자, 얘를 요 가운데다가 쓴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누가 더 크죠? 가늠 잘 안 될 때는 분모 분자를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분자를 비슷하게 만들려면 얘는 분모 분자 5 곱해서 55분의 20이죠. 분자는 거의 비슷한데 분모가 훨씬 작네요. 얘가 더 크겠죠? 이거죠? 자, 이 결과가 그냥 원래 우리가 비교하려고 했던 애 요거랑 똑같다고요. 부동호의 방향이. 자, 우리 아까 요거 있었나요? 자, 분모는 48 차이 나요. 분자는요 31 차이 나네요. 비교가 잘 안 되는데요.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비교가 잘 되는 편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분모 분자에 4 곱하면 어떻게 되죠? 4, 4, 16, 192예요. 192분의 124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바꿔서 보면 얘랑 얘는 누가 더 큰지 좀 보이나요? 이런 건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그건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봤을 때 대략 어느 정도 크기인지 그런 걸 좀 잘 가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왼쪽이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아까 요것도 하나 있었으니까 요것도 볼까요? 300, 요번엔 왼쪽을 바꾸는 거죠? 이거를 이상하게 외우는 경우가 있어. 오른쪽을 바꾼다, 이렇게 방향으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더 큰 애를 바꾸는 거예요. 왜? 숫자 작은 애를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얼마 차이 나는지. 얘를 바꿉니다. 312 차이 나고 47인가요? 뭐야 이거? 47 차이죠. 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분모 분자 3 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모는 930 얼마. 분모가 여기가 더 크죠? 분자는 여기다가 3 곱하면 150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좌변에다가 3을 곱하면 분모는 더 큰데 분자는 더 작은 그런 애가 되니까 더 작을 수밖에 없죠. 맞나요? 312분의 47. 그렇죠. 여기가 3 곱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되네요. 아까도 이렇게 비교했나 우리? 그쵸. 여기 3분의 1보다 더 큰 차이, 3분의 1보다 더 큰 차이. 제가 혹시 이거 잘못 체크했나 생각해 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정도만 해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하나 정도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요거 3번이랑 4번을 이제 비교해 보실 건데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3번은 숫자 차이로 비교하시고요. 그러니까 방금 배운 방법으로 해보시고 4번은 아까 전에 배운 그 증가율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일부러. 자, 이해되시죠? 여기는 증가량을 비교하고 이 숫자가 증가했다고 봤을 때 증가량을 비교하고 여기는 증가율을 비교해 보세요. 네,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3번은 증가량으로 비교하자고 했죠? 오른쪽에 있는 수가 분모 분자가 더 크니까 얘를 바꿉니다. 분모는 24, 분자는 4 차이 나네요. 자, 그러면 얘가 6분의 1이죠. 그러면 비교가 좀 잘 될까요? 6분의 1이라고 하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16%, 17% 이 정도 되는 숫자라는 게 그냥 딱 이젠 외웠으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얘는 뭐 20% 이상의 수잖아요. 400분의 84라고 해도 20% 이상이죠. 그러니까 왼쪽이 더 크다. 보이고요. 아니면 숫자를 비슷하게 맞춰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는요. 자, 여기는 분자가 35 차이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50% 차이 난다라는 게 보여요. 그러면 분모는 이거 비율 계산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50%보다 더 큰지 작은지만 보면 되죠. 숫자 차이가 41 차이 나기 때문에 118의 50%인 59보다 작죠. 분모는 50보다 더 작은 비율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분자가 더 많이 증가했다라는 의미니까 이것도 왼쪽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겠네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애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땠어요? 물론 숫자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건 맞아요. 근데 자, 여러분들 얘 분모 분자 차이가 얼마 안 났죠? 그러니까 숫자 차이를 구했을 때 어때요? 간단한 숫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 숫자 차이가 얼마 안 날 때는 물론 비율로 해도 되지만 뺄셈이 어렵지 않고 뺄셈을 하고 나서 숫자가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증가량으로 비교하는 게 좀 편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는요. 만약에 여러분들 좀 다른 예시로 들어볼까? 숫자 차이 많이 나는 거 없나? 여기서도 아까 했었는데 숫자 차이가 좀 많이 나면 300 얼마 분의 또 얼마 이렇게 나오면 바로 비교가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이런 계산 연습을 하시면서 숫자가 한 요 정도 차이 나면은 그냥 뺄셈을 해서 증가량으로 비교하는 게 편하겠다. 체크해 보시고 아니면 숫자 비율이 잘 보일 때는 그냥 비율로 하는 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 간혹 한 번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 좀 애매한데 그냥 예로 해볼게요. 자, 이 좌측이 분모는 35 크고 분자는 41 더 크죠. 자, 만약에 이게 뭐 여기서 비교가 안 되면 여기서 또 비율로 비교를 해도 돼요. 분모는 22배 차이고 분자는 2배 이상 차이 나죠. 그렇게 비율로 가도 되고 아니면 또 해도 돼요. 분모는 35 차이 나고요. 분자는 얼마 차이 나요? 77 차이 나죠. 이렇게 한 번 더 빼면은 이제 비교가 끝났죠? 분모 차이밖에 안 나니까. 이렇게 2번 이상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도 됩니다. 다만 2번 이상 할 때는 지금 봤듯이 왼쪽에 있는 숫자를 치환했다가 숫자가 오른쪽이 그 다음엔 더 커지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치환하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려서 한쪽에다가 이렇게 몰아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냥 새로운 비교를 한다고 생각하고 비교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13번 볼 거예요. 여러분들 97페이지에 예제 13번. 자, 예제 13번은 제가 선택지 먼저 보겠습니다. 선택지 하나만 이제 골라서 풀어볼 건데요.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해볼 거예요. 자, 인터넷 신문의 매출액 총합에서 지금 마침 여러분들 마침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자료니까 여기만 봅시다. 선택지 3번 인터넷 신문의 매출액 총합에서 얘를 말하는 거예요. 요걸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엔 인터넷 전문 신문이 차지하는 비중 바로 위에 있는 애. 그러니까 402분의 252, 566분의 376 이런 애들을 분수로 봤을 때 이 비중이 매년 감소하는지 물어보네요.
분수 대수 비교했을 때 계속 작아지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직접 해보세요. 선택지 3번 확인하는 시간 드릴게요. 요거 OX. 자, 해봅시다. 이게 사실 확인은 금방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미리 확인이 되신 분들은 연습 삼아서 뒤에 이 비율도 계속 실제로 감소하는지 다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총합에 해당하는 요 행을 분모로 보고 인터넷 전문 신문에 매출액 나와 있는 여기를 분자로 보면 나와 있는 그대로 분수처럼 볼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 잠시 풀어봤는데 요거 잠깐 풀 때 숫자를 이렇게 옮겨서 풀었는지 잘 생각해 봐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저는. 자료 해석 문제 가능하면 표 위에 그대로 계산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2017년도에서 18년도 넘어갈 때 한번 볼게요. 비율이 보이면 비율로 가도 된다 그랬죠? 이게 대충 400이니까 비율을 좀 가늠하기 쉬운 게 160 정도의 차이면 이게 대략 40% 정도의 차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124 차이면 거의 50%에 가까운, 물론 50%보다 좀 작지만 이런 비율의 차이죠. 그러면 오른쪽이 더 크구나, 분자가 더 많은 비율로 증가했구나 라고 봐서 대수 비교를 할 수 있고, 매년 감소한다라는 내용이 여기에서부터 뭔가 잘못됐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다만 이런 비율이 안 보이면 숫자 차이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거였죠. 여기 지금 숫자 164 차이 나고요. 분자는 124 차이 나네요. 그럼 164분의 124. 얘랑 비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숫자는 제가 앞에 예시로 보여드린 숫자인데 이거 두 개 비교할 때 어떻게 해요? 숫자를 좀 비슷하게 맞출 생각을 하라 그랬죠? 분자를 비슷하게 맞춘다 그러면 분자 분모 곱하기 2 생각해도 되고, 분자는 거의 2배, 분모는 2배 이상. 뭐 이렇게 봐도 됩니다. 뭐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만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얘는 제가 말로만 할 겁니다. 암산으로 따라오는 연습을 하세요. 왜냐? 자, 지금 얘는 두 개의 분수를 주고 둘 중에 누가 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죠. 분수로 표현되는 이런 숫자 여러 개를 주고 계속 작아지는지 비교해 라는 내용이잖아요. 물론 처음에 확인이 됐지만 처음에 확인이 안 되고 나중에 확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분수 딱 두 개를 골라줘서 비교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텐데, 분수를 여러 개 주고 그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 아니면 계속 이렇게 작아지냐, 뭔가 이런 거 물어볼 때는, 여러 개 비교할 때는 대체로 암산으로도 비교가 될 만한 숫자들을 보통 줍니다. 그렇지 않은 애들만 비교를 하는 거고요. 무슨 뜻이냐? 암산으로 가봐요. 자, 여러분들 얘랑 얘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암산으로 가볼게요. 얘랑 얘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왼쪽이 더 숫자가 크죠? 이쪽 숫자를 바꿀 거예요. 자, 분모는 90, 분자는 100 이상 차이 나죠. 90분의 100 이상이라고 하면 이쪽에 우리가 대체해서 쓸 분수가 1보다 더 커지죠. 근데 우리가 지금 비교하는 이 숫자는 1보다 훨씬 작잖아요. 당연히 왼쪽이 더 큰 거예요. 이 말 이해돼요? 분모는 대략 90, 분자는 120 정도 차이 나니까 이 비율이 얘보다 무조건 크겠죠. 자, 여기 한번 암산으로 가봐요. 왼쪽이 분모가 80 정도 커요. 분자도 80 정도 커요. 그러면 이거 비율로는 거의 1이네요. 얘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암산으로 비교가 됩니다. 여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나머지는 암산으로 한번 비교해봐요. 암산으로 비교하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안 되면 암산으로 비교하는 능력이 없으면 이거 운 좋게 이렇게 앞에서 걸리는 거 아니면 되게 어려워지겠죠? 필기시험장에서는 넘겨야 되는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99페이지로 갈게요. 99페이지. 자, 요거는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수리 능력, 자료 해석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앞에서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네,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와서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증가율을 지금처럼 뭐 비교하거나 변화율을 비교하거나 감소율을 비교할 때가 있죠. 근데 변화율, 증가율, 감소율 이런 애들은 이렇게 분모를 기준으로 얼마나 커졌는지 이렇게 차이를 구해서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증가율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A분의 B 빼기 1이거든요. 얘도 C분의 D 빼기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증가율을 비교해봐 라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요구를 해도 실제로 그 증가율을 이렇게 뺄셈을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대수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이너스 1은 양변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대소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즉 우리가 증가율을 비교할 때 얘가 크니 물어봤을 때 뭐 왼쪽이 크다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A분의 B랑 C분의 D를 비교했을 때도 왼쪽이 더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증가율을 구한답시고 뺄셈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뭐 지금 뭐 우리 맨날 코로나 걸린 사람들 누적 확진자 몇 명인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날 대비 가장 많은 비율로 증가한, 그러니까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때가 언제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실제로 몇 명 증가했는지를 이렇게 매번 차를 구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일 대비 당일의 이 비율, 그냥 그런 걸로 따지면 된다는 뜻이고, 이거는 뭐예요? 수학적 원리로는 뭐 왼쪽이 더 크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역수 취할 수 있죠. 역수를 취한다면 부등식에서는 여기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역수를 취하면 역수를 취하는 개념은 자, 요거거든요. 그러면 C분의 C는 또 1이죠. A분의 A가 또 1이죠. 그러니까 얘네는 사실 그냥 A분의 B랑 C분의 D를 비교하는 거랑 똑같은데 얘네를 다시 역수로 바꾼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부등호의 방향이 다시 바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게 왼쪽이 크면 마지막에 이렇게 B분의 A가 D분의 C보다 더 크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비중, 특히 이런 형태는 비중을 구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학교에 남학생의 비중이라고 하면 남학생 수 더하기 여학생이고 여기 남학생 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될 때 분모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 얘는 사실 좀 보다 특수한 케이스이긴 해요. 앞에서 설명한 게 조금 더 일반적인 케이스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이 약간 특수한 케이스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값들에서 어떤 비중을 구한다고 하면 요렇게 이런 걸 두 개를 대수 비교하는 거다라고 하면 사실 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63분의 19랑 70분의 23을 대수 비교하는 거랑 결과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 이해돼요? 자, 그래서 비교를 한다면 얘 7 차이 나고 4 차이 나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얘가 훨씬 크죠? 절반 이상이니까 오른쪽이 더 크죠? 여기도 오른쪽이 더 크다.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긴 뭐겠어요? 증가율 계산할 때 이런 형태의 수식이 많이 쓰이죠? 대수 비교할 때는 그냥 251분의 374랑 233분의 344 그냥 이렇게 뺄셈을 하지 말고 비교를 하라는 뜻입니다. 뺄셈을 하지 말고 비교를 한다면 뭐 계산하진 않을게요. 어떤 부등호의 방향이 나올 거고 걔랑 얘랑 똑같으니까 계산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생략을 해라 라는 의미인 거죠. 실제로 덧셈을 하고 뺄셈을 하는 과정이 이렇게 숫자가 조금만 지저분해져도 귀찮아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좀 알고 계시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테고요. 이렇게 3개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아요. 이렇게. 그럼 사실 여러분들 이 원리를 잘 이용하면 이것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84를 똑같이 숫자를 빼준 거죠. 88 똑같은 숫자 빼준 거죠. 이 원리를 사실 계속 응용하면 이거예요. 자, 127에서 88 빼면 얼마죠? 39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88을 그러니까 뭐냐면 분모에서 88을 계속 빼는 거예요. 분모에서 88을 계속 빼는 거죠. 여기서도 한 번 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뺄 수 있어요. 여기서도 뺄 수 있고. 그래서 얘도 이거를 124로 120으로 바꿀 수 있어요. 120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근데 왜 안 해요, 그걸? 뺄셈하기 귀찮잖아요. 그죠? 뺄셈 할 거야 그냥 덧셈 하고 말죠. 그래서 그때는 안 하는 건데 할 수는 있다. 같은 원리로 할 수는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2개만 해봅시다. 2개만 여기서도. 자, 2개만 한번 직접 비교해 봅시다. 2번이랑 9번 한번 해볼게요. 2번이랑 9번. 네, 자,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냥 어떤 식으로 비교하는지만 빠르게 가볼게요. 2번에서는 요 계산을 하지 말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굳이 밑에다 이 과정을 다시 쓸 필요는 없지만 요 둘을 비교하라는 거고 제가 실전에서는 저는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이게 2.2 차이 나거든요. 여기는 2.5 차이 나요. 맞죠? 자, 얘가 어때요? 분모가 더 큰데도 더 적은 숫자만큼 차이 나죠. 그러니까 얘가 거의 더 1에 가까운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이 더 크다. 뭐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뺄셈을 해서 뭐 해도 돼요.
이 뺄셈을 하면 8분의 8.3. 바로 사실 비교되죠. 뺄셈을 한 번 하면 사실 바로 비교가 되네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게 더 좋은 방법 같다. 뭐 설명하고 나니까. 자, 이렇게 했을 것 같고, 그 다음 9번은 그냥 요거 없이 계산하는 거고, 분모 8차이, 분자는 56차이. 그러면 이게 8분의 56이니까 어때요? 이게 그냥 7이죠, 7. 근데 얘는 7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실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차를 구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순간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얘기하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저희 잠깐 쉬었다가 예제랑 연습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가 갑시다.